이화여자대학교는 1886년 미국 국감리교 선교사 메리스 클랜튼 여사가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 창설한 한국 최초의 여학교로 1887년 고종황제로부터 이화학당 명칭을 하사받고 현재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은미 총장님의 말씀처럼 기독교 정신의 사랑과 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금기를 깨뜨리며 끊임없이 도전해온 이화여대. 깊은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며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이화여대로 떠나보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2호선 이대역에서 나와 도보로 10분이면 바로 정문이 보이는데요.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 지하 캠퍼스 ECC와 예쁘게 꾸며진 이화 동산입니다. 바로 옆에는 대강당과 박물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학교를 둘러보기에 앞서 가장 먼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현재 박물관은 1997년 대학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기증한 민속품을 본관 1층에 진열한 걸 계기로 창설됐다고 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문을 닫은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박물관에서 나와 이화동산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꾸며진 정원이 참 예뻤습니다. 외부의 엘리베이터로 ECC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ECC는 캠퍼스의 자연 및 건축물 보존과 캠퍼스 공간 확충을 위해 지어진 지하 캠퍼스인데요. 건축가 도미니크 베로가 설계하여 2008년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지하 4층으로 내려왔더니 뭐가 참 많아요. 스타벅스랑 삼성홀, 저쪽에는 기념품 샵이랑 뚜레쥬르, 교보문고도 있네요. 위로 올라가다 보니 학생들이 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공강 때 편하게 쉬거나 아니면 밥도 먹을 수 있는 곳인데 테이블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알려준 대로 저희도 여유를 잠시 즐겨봅니다. 학교 곳곳에 이런 쉼터가 있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편하게 앉아있기 좋아 보였습니다. 쉼터가 곳곳에 위치한 것은 이런 오르막길이나 계단이 있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높은 계단. 계단을 다 오르니 도서관이 보였습니다.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된 라운지의 모습입니다. 반대편에 위치한 미디어 스테이지에서는 공부는 물론 OTT와 DV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친구와 함께 혼자 다양하게 영화를 즐기는 학생들을 지나 VR 게임이 가능한 공간으로 가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수많은 책들로 가득 찬 서가 역시 눈에 띄었는데요. 중간중간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학교에 계단이 너무 많네요. 저건 뭐죠? 저희 저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다음 목적지인 법학관에 들어가기 전 색다른 건물을 발견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역사관은 학교사 관련 자료들을 정리, 보존, 활용하기 위해 1989년 설치된 학교사 전담 기관이라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에 걸맞게 역사도 깊은 것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통해서 기숙사로 쉽게 갈 수 있다고 해요. 법학 전문 대학원이 주로 사용하는 법학관. 내부에 열람실도 있고 늘 조용한 분위기이지만 도서관 쪽에서 기숙사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루트로 이용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니 금방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법학관 루트를 통해 기숙사로 이동했습니다. 안쪽에는 가장 최근 완공된 이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답게 깔끔하고 예쁜 기숙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어서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 여기 셔틀도 다니나 보네요. 기숙사에서 올라오니 산책로 같은 길이 반겨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건물들로 이어진 길이라고 하는데요. 종합과학관 1층에는 새로 생긴 러닝 라운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공간으로 취향껏 공부할 수 있도록 꾸며진 라운지였습니다. 이런 공간이라면 저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이화 포스코관입니다. 처음에는 첨단 강의동이라 불렸으며 현재는 사회과학대학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의실이 많아 학생들이 많이 보였고 지하 1층에는 공부할 수 있는 스마트 라운지와 곳곳에 책상과 의자, 그리고 편의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문관인데요. 수많은 동아리실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총 85개의 중앙 동아리가 있다고 하네요. 학문관 소파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인기 장소인 듯 보였습니다. 학교에 수면실도 있네요. 피곤할 때 쉬다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 증축에 다에게 기부금을 회사한 해리엣 보리스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모리스관이라고도 불린다는 생활환경관. 생활환경관과 연결된 동창회 기념관에는 건강센터와 우체국, 나눔가게 등 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에 출입구가 많아 자칫 길을 헤맬 수도 있을 법한 건물이었습니다. 여기는 생활환경관인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대학 건강센터도 있고 우체국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건물이었던 생활환경관에서 나와 정문으로 가다 보니 웅장한 대강당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1956년 이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동양 최대의 규모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이화인의 예배와 모임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문과 연구의 발표 장소나 한국을 찾는 세계 정상급 예술인들의 공연 장소로도 이용되어 한국 예술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도 합니다. 대강당까지 구경하고 정문으로 내려가는 길, 이곳저곳 둘러보았던 이화여대 캠퍼스를 떠올리니 학생들과 학교에서 따뜻함이 많이 느껴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 차 있던 이화여대. 따뜻한 봄뿐 아니라 여름, 가을, 겨울까지도 너무나 기대되는 캠퍼스를 돌아보며 이화여대 학생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상냥한 분위기로 가득 찬 이화를 보고 사랑에 빠지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